변호사님, 요즘에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가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시대 흐름상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남녀 모두 경제적인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5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하면 25평짜리로 두 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25평짜리가 될까요? 세금 내고 소송 비용 들고 등등 하면은 25평이 아니라 15평, 20평짜리 집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부자가 아니라면은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직장이 없는, 수입이 없는 아내들이었다면은 아무런 수입도 없이 나눠받은 재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녀들까지 키워야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혼이 길어지면 소송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합의원하면 돈이 안 들죠. 조정이나 1심 소송을 한다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1심에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만이어서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1심, 2심, 3심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계속 드는 거니까 소송 비용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 명의전하고 이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한 집은 냉장고 하나 있던 거 누군가 하나는 냉장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한 부대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마음은 후련하고 시원한데 경제적으로 나 이 돈 갖고 어떻게 살지? 그냥 좀 참고 살 걸 그랬나? 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드러들어 생기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런 것도 후회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가 있는 경우죠. 대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대학교 보낸 다음에 이혼하려고 여태까지 참았어요 라고 이혼하기도 하고요. 결혼 때문에 참고 있다고. 결혼할 때 이혼한 집이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이혼 못하겠다고,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관련해서 입학식, 졸업식 혹은 결혼 두 부부가 같이 나타나지 못할 경우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보면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다 오는데 나는 이라고 생각할까 봐 괜히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너 이혼한 집에 아니야?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같이 있는 사진 없고 같이 여행 못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서적인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ADHD 심하고 조울증 심하고 분노조절 장애 있고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는 상처가 있더라도 혼자 사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키우는 게 아이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죠. 오늘과 달라서요. 이혼에 대한 편견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자녀들 의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혼은 또 가장 후회하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송하는 동안에 한 6개월, 1년, 길면 2, 3년 혼자서 원룸 얻어서 집 나가 있는 남편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너무 마음 편하다고 가는데요. 죽겠다 그러세요. 새끼 식사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병원 다니는 거 밥, 청소, 빨래 안 해보던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여자들은 그런 거 별로 어려움 못 느끼는데 남편분들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죽겠다고 하면 이혼한 다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도된 것들 중 보면 고독사 하신 분들,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훨씬 많고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자녀들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혼하고 나서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회적인 생활과 관련된 거죠. 이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난 이혼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원만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그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동창끼리지만 혼자 그냥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잘못하지 않고 문제는 저 사람이 있는데 라고서 나 그냥 혼자 동창이 모이면 계속 나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당하게 산다면 그런 거 별 문제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같이 부부가 살았지만 오랫동안 10년 혹은 그 이상 잠자리 하는 부부들 많아요. 잠자리 그냥 원만히 괜찮았다. 그런데 다른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이런 부부들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야 일회성으로 여자분들 만난다고 하지만 한두 번이죠. 늘 그러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건강, 위생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정서적인 교류 없이 일회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그 기회가 더 없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성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싱글인 이성 친구를 만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그동안도 뭐 몇십 년, 10년, 5년 혼자 살았는데 라고 하거나 어떤 식인 간에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둬야만 후회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아무나 만나거나 그런 분들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 부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후회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혼하기 전에 또는 이혼 소송일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충분히 이혼해야 되는 건지 이혼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는지 부부 상담도 해보고 주변에 도움도 구하고 대화도 시도해보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본 다음에 안 바뀌어진다. 더 이상 같이 사는 것보다는 이혼이 낫다라고 하면 자선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내가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이 돈 갖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 직장 어떻게 해결할 건지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하고의 교류,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가 양육도 제대로 주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이혼하기 전에 좀 돈독하게 해놔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서 좀 당당해질 수 있게끔 자존감도 높이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후회나 아쉬움을 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충분히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화난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홧김에 충동적으로 확 이혼해버리면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이혼은 되지만 이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아쉬운 점 힘들었던 점 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노래하면 안 되는 거죠. 미래를 보고 충분히 준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이혼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